노다지 썰전. 네, 오늘은 그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죠. 클래시스의 미래 성장성을 두고 좀 다른 시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브라질 유통사 문제도 있었고 또 최대 주주였던 베인캐피탈의 지분 대량 매각, 흔히 말하는 블록딜 여파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이 클래시스가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을 딛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신규 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이루다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성장 동력은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브라질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해 보이고요. 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시장 진출도 좀 늦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퍼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브라질 이슈부터 한번 보죠. 물론 뭐 현지 유통사가 한 3개월치 재고를 가지고 있고 또 매출 채권 회수가 좀 늦어지는 점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클래시스가 유통사에 판매하는 그러니까 셀인 물량의 문제이지 최종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셀아웃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시장을 처음 개척할 때 그 파트너의 공로를 생각하면 당장 파트너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회사도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유지하는 건 제 생각엔 브라질 외에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다른 지역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게 아닐까요? 글쎄요, 세린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면서 클래시스 사업에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크거든요. 재고 부담도 있는데 대금 회수까지 늦어지고 여기에 또 블록딜 여파로 투자자 신뢰도 문제까지 겹쳤는데 이게 과연 단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는 건 글쎄요, 조금은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채권 회수가 계속 안 되면 클래시스 입장에서도 계속 물량을 공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특히 해외 쪽 상장세를 보면 브라질 부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는 일본 시장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작년에 직영법인을 세우고 올해하 이제 본격적인 영업 첫 해인데 과거에 태국에서 첫 해 100% 성장했던 사례처럼 일본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레이저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세 바늘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마이크로니들 RF 같은 신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도 보면 국가별로 유통망 재정비를 다 마쳤고 특히 터키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쪽 성장이 기대됩니다. 뭐 독일 같은 서유럽 시장에서도 경쟁사 제품이 좀 비싸고 통증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는 기대는 뿐이고 현실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이니까 성과를 지금 단언하기는 좀 이르죠. 첫 해 운영에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도 따르는 거고요. 유럽도 특히 서유럽은 전통적으로 레이저 장비가 워낙 강세인 시장이라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인 HIFU나 고주파 RF 장비가 생각보다 확산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좀 부진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역시 미국입니다. 원래 2027년 초로 기대했던 HIFU 장비 출시가 그 FDA에서 임상 단계를 좀 분리해서 진행하라고 권고하면서 2027년 말 정도로 밀렸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된 거죠. 또 인수한 이루다의 마이크로니들 RF 장비 역시 2026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업체의 독점 판매권 문제가 남아있어서 당장 미국 시장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연은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경쟁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시장은 아무래도 초기에 장비 판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수익성 높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루다 인수 시너지 효과도 놓쳐서는 안 되죠. 클래시스의 효율적인 생산 관리 시스템 같은 걸 이식하면서 이미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에서 3% 정도 원가 개선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루다의 핵심 제품 리팔 레이저 같은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국내 소모품 매출이 늘어난 것도 이런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시너지 창출 노력은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루다 제품 자체가 가진 어떤 원가 구조의 한계 때문에 클래시스 수준만큼 아주 극적인 원가 개선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다가 주력으로 하는 그 레이저 장비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국내 성장세도 언제까지나 이 외국인 관광객 효과에만 기댈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게 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시너지가 회사 전체 실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브라질 문제라든지 단기적인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루다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판단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좀 신중론을 유지하겠습니다. 브라질 문제의 깊이, 또 핵심 시장인 미국 진출의 지연, 그리고 경쟁 심화 같은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신규 시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루다 인수의 시너지가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의 미래를 두고 성장 기대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다양한 관점과 근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